너무 간단해서 내용 정리 안 하고 간 거예요. 화학전지란 화학전지 네모,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건전지는 화학전지의 한 종류다. 건전지를 사용할 때에는 양극과 음극을 올바르게 맞춰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화학전지의 전극을 OK, 전자를 얻는 환원이 일어나면 양극, 전자를 잃는 산화가 일어나면 음극. 전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은 화학전지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죠. 화학전지의 양극과 음극은 전극을 구성하는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누가 양극이 되고 음극이 됩니까?는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화살표는 요렇게겠지. 이온화 경향이란 단어 뜻. 용액 속에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운 정도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하는 전해질 용액에 쉽게 녹아서 양이온이 됩니다. 이온화 경향이 크면 양이온이 됩니다. 쉽게 양이온이 된다고. 그림과 같이 묽은 황산 수용액에 구리와 아연을 넣어 전극을 삼으면 화학전지가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불 들어온다는 얘기겠지? 이렇게. 아연은 구리보다 이온화 경향이 큽니다. 아연판 표면에 아연 원자는 양이온이 되고 원자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는 도선을 따라 구리판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처럼 전자는 요렇게 흘러간다고. 전자는 요렇게 흘러가. 아연에서. 왜 아연은 밑에다가 쓸까? 이온화 경향이 크니까. 이온화 경향이 큽니다. 전류는 전자와 반대 방향으로 흐름으로, 그러면 또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전류는 전자와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고. 전류는 전자와 반대 방향으로 흐름으로 구리판이 양극 플러스, 아연판이 음극 마이너스. 안 써도 돼. 위에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야 되겠네. 이온화 경향이 크면 음극. 이온화 경향이 크면 음극. 하지만 뒤에는 맨날 반대로 나오죠. 이온화 경향이 작으면 양극. 이온화 경향이 작으면 양극. 만약 아연판을 은판으로 바꾸고 황산 용액을 염화나트륨 용액으로 바꾼 후 구리판과 은판의 도선을 연결하면 구리판이 음극이 되고 은판이 양극이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야지. 구리랑 은이랑 이온화 경향은 누가 더 커? 구리가 더 커. 아까 이온화 경향이 크면 음극이라고 했었잖아. 그쵸? 그러면 위에 나온 것만 가지고도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지. 뭐라고? 아연, 구리, 은. 뭐 한 거야? 이온화 경향에 대해서 이렇게 쓴 거지. 그러니까 이거야. 얘네 둘이 붙여놓으면 얘가 음극이야. 이렇게 둘이 붙여놔도 얘가 음극이야. 이렇게 붙여놓으면 얘가 음극이 된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갈수록 이온화 경향이 크고 이렇게 갈수록 음극이 됩니다. 이처럼 이처럼 전지의 양극은 이온화 경향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자신이 없으면서 이호나 경향이 크면 음극.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크면 음극. 세 번째, 양이온이 그럼 음극인 거예요? 양이온이 떨어져 나와서 전자가 절로 가. 내 몸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가 절로 가. 전자가 저 방향으로 갔으면 전류는 이렇게 와. 근데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오거든. 그러니까 쟤가 플러스고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금속의 이온화 경향은 반응열 크기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오, 새로운 용어의 반응열 네모. 이를 이해하려면 금속에서 원자 하나가 떨어져 나와 수화 이온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만 줄일게요. 옆에다가 뭘 쓸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금속은 많은 금속 원자들이 결합된 결정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금속은 주로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데 금속 원자 하나가 결정해서 떨어져 나와야 개별 이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해질 용액에 담겨져 있는 아연에서 아연 ZN이었어? 아연에서 원자 하나가 떨어져 나와고 이 아연 금속 원자가 전자 두 개를 잃어서 아연 이온이 됩니다. 이렇게 아연 이온 ZN2 플러스. 자신 없으면 써. 전자 이름. 전자를 잃어. 그러면 아연 이온이 돼. 이 반응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므로 아연 금속에서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하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옆에다가 흡열 이렇게 써야지. 흡열 반응. 이후 아연 이온은 전해질 용액 안에서 수화됩니다. 수화됩니다. 이 반응에서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열을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발열. 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뭐라고? 금속이 수화하기 위해서는 흡열 반응, 발열 반응 둘 다 겪는다.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서 반응열은 일정한 온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이 흡수되거나 흡열, 방출되거나 발열, 열의 양으로 결정이 됩니다. 반응열은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열의 양으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반응열을 이온화 경향으로 비교할 때 흡열 반응에서의 열과 발열 반응에서의 열을 합한 값으로 비교를 합니다. 반응열은 부호를 붙여서 부착하는데 표시하는데 일반적으로 발열 반응이 일어났을 때의 열은 양으로, 그럼 옆에다가 발열 옆에다가 플러스.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 플러스. 발열은 플러스. 흡열 반응이 일어날 때의 열은 음으로 표시합니다. 흡열, 얘는 마이너스. 근데 아까 뭐라고 했더라? 반응열은 누구와 누구를 흡열되는,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열의 양, 그것의 합한 값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흡열 더하기 발열, 요렇게 결정을 하는 거네. 흡열 더하기 발열량. 반응열이죠? 발열. 아니, 반응열이죠? 네, 반응열. 반응열은 누굴까? 반응열.
이온화 경향의 정도는 반응열의 값이 클수록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할까? 옆에다가 또 씁시다. 반응열이 클수록 뭐 하대요? 이온화 경향 큽니다. 이온화 경향이 크면 음극, 양극? 음극. 황이에요? 오늘 뭐 하냐? 나 가끔 이럴 때 되면 너무 무서울 때가 있어. 나 병이 있나? 아니 그럴 수 있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위로가 되네요. 이온화 경향이 높으면 음극이 된다라고 그랬지. 계속 볼게요. 반응열의 값이 클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온화 경향의 정도는 발열 반응에서 열의 크기, 흡열 반응에서의 열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발열은 플러스였고 흡열은 마이너스였지. 이제 한 단계만 더 생각하면 되는 거야. 반응열이 높으려면 흡열이랑 발열이랑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야지. 얘가 흡열이 더 크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아, 이렇게 쿡 꽂아놨더니 얘가 음극이 되더라. 음극이 되는 애는 흡열보다 발열이 더 센 거지. 괜찮겠어요? 좋았어. 한 번 더 써줄게. 반응열이 크다라는 이야기는 흡열은 마이너스잖아. 발열은 플러스고 발열이 많이 되면 될수록 음극이 됩니다. 이렇게.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이해한 걸로 하면 위에 아연이랑 구리판 있지. 이렇게 해서 손으로 만져보면 아연판이 조금 더 뜨거워. 그럴 거예요. 발열해야 됩니다. 이온화 경향의 크기를 기준으로 금속 원소를 나타낸 것을 이온화 서열이라고 합니다. 단어 뜻. 이온화 서열을 보면 화학전지에서 어떤 금속이 양극이 되고 어떤 금속이 음극이 되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연은 무조건 마이너스 되고 은이 플러스 됐었던 것처럼. 됐을까요? 자, 이 글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첫 번째 단락에서 화학전지란 뭡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학전지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요. 화학전지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 그 다음 이온화 경향이란 뭡니다 라면서 이온화 경향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죠. 이온화 경향에 따라서 양극과 음극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여줬고 양극, 음극 결정되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줬고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에서는 금속의 이온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누구 얘기해줬더라? 저기 누구야? 반응열 이야기 해줬죠. 반응열이 크면 이온화 경향이 커서 음극이 되더라.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지. 옆에 두 문제 보러 갈게요. 확인합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금속의 이온화 서열이 이온화 경향에 의해 결정되는 이유를 주와 권위자의 말 빌려서 인용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인용 이 지문엔 없죠? 탈락. 금속의 결정구조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다양한 주장도 없고 탈락. 이온화 경향에 대한 이론이 화학전지 발달에 미친 영향, 화학전지의 발달 단계 그런 거 없지. 이온화를 흡열 반응에서의 열, 발열 반응에서의 열의 합으로 정의하고 왠지 보면 맞는 것 같은데 흡열 반응에서의 열 더하기 발열 반응에서의 열은 이온화가 아니라 뭐예요? 반응열이지. 반응열. 4번 틀리죠. 정답은 5번이네. 화학전지의 전극 결정과 이온화 경향의 관계 좋았어. 이온화 경향이 크면 전극에서 음극이 되었지.
금속의 이온화 과정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아우 잘했어. 1번의 답은 5번. 2번 보러 갈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금속 원자가 이온이 되려면 금속 결정에서 분리되어 개별 원소가 되어야 하죠. 원자가 돼야 되지. 맞는 얘기지. 까리한가? 이 얘기 어디에 있어요? 네, 그냥 지문 띄워놓고 찾으러 갈게요. 금속 원자가 이온이 되려면 금속 결정에서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있을까? 여기 있죠. 금속 원자 하나가 결정에서 떨어져 나와야 개별 이온이 될 수 있다. 2의 1번 맞는 얘기지. 다음 2번. 알았어. 여기 2의 1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다음 금속의 화학 반응에서 반응열이 클수록 이온화가 잘 일어납니다. 이건 굳이 찾을 필요도 없어. 왜? 우리 아까 썼거든. 반응열이 크면 이온화 경향이 큽니다. 라고 해놨으니까 2번 맞는 얘기지. 요게 2의 2번. 2의 3번. 화학 전지에서 이온화 경향이 크면 음극이 됩니다. 이온화 경향이 크면 음극이 됩니다. 우리 그거 아까 했죠? 어디에 있었을까? 여기 있네요. 어디 있어? 이온화 경향이 크면 음극이 됩니다. 그렇지. 아까 의심돼서 썼는데 이온화 경향이 크면 음극이 됩니다. 3번 맞는 얘기지. 4번. 구리판에서 은판에 사용된 전지에서 은판의 전자는 구리판으로 이용한다고? 은이랑 구리랑 합쳐놓으면 어떻게 돼? 은이랑 구리랑 합쳐놓으면 은이 음극이 되고 구리가 음극이고 은이 양극이 되죠. 전자는 구리에서 은으로 가지. 전자는 전류가 은에서 구리로 흐르지. 4번이 틀렸네. 5번. 금속에서 나온 원자가 수화이온이 될 때까지는 에너지 흡수 방출이 나타납니다. 알고서 썼을까? 여기 금속 원자가 수화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흡수와 방출이 나타납니다. 이게 2번에 5번 얘기지. 열을 흡수합니다. 열도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지. 3번 한 문제만 더 보러 갈게요. 뒤로 넘어갑시다. 3번 엄청 쉬워. 검육에 소금물에 적신 거름종이가 담긴 그릇 세 종류의 금속판 ABC를 준비한 후 ABC 중에 2개씩 골라서 그릇 안에 거름종이에 놓고 두 금속판의 검육에와 연결하여 검육에에 흐르는 뭐 했어? 전류의 방향을 확인했어. 전류의 방향을 확인한 결과 B에서 A 전류는 B에서 A로 A에서 C로 흘렀습니다. 그럼 우리 밑에다가 쓸 수 있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전자는 C에서 A로 이동하지. A에서 B로 이동하지. 그렇지 않나? 그러면 어때요?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음극이고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음극이고 상대적으로 왼쪽이 양극이지. 그쵸? 그리고 또 어떻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경향이 크지. 음극으로 갈수록. 밑에다가 또 의심되니까 이렇게 쓸까? 이렇게 갈수록 이온화 경향 크다. 이온화 경향 큽니다. 이온화 경향은 대놓고 얘기해줬네. 마그네슘, 아연, 구리. 이거 마그네슘이면 뭐니? 원소기호가 Mg인가?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마그네슘, 아연, 구리면 Cu 맞나? 네. 마그네슘 Mg 맞아요? 맞아요. 감사해요. 끝났지. A 뭐예요? 아연이에요. B는요? 구리지.
C는 마그네슘이죠. 끝. 됐을까? 다른 건 기억 안 나도 이 지문 요거는 기억해야 되겠네. 전류는 양에서 음으로, 전자는 음에서 양으로, 이온화 경향이 클수록 음극이 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면은 다르게 해놔도 적용이 될 겁니다. 됐을까요? 일단 정치.